네, 안녕하세요. 이계합니다. 표준 프레임워크 템플릿을 활용한 MSA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발표를 한다고 발표한다고 했을 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 많았냐면 MSA라는 얘기는 요즘 굉장히 많아졌고 클라우드와 더불어서 더 MSA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제 실제로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개발자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적인 뭐 IT적인 뭐 특정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세밀하게 이건 이런 기술을 써요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요즘에 점점 트렌드들이 공공기관들이 점점 그 정부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MS에 같이 접목해서 옮기고 있다. 뭐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럼 과연 MSA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과연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많은 고민 끝에 되게 간단하게 일단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아키텍처에 관련된 용어 설명도 딱 두 개밖에 없긴 하거든요. 용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모노릭과 MSA,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표준 프레임워크 템플릿을 활용해서 과연 그런 표준 프레임워크 템플릿을 활용하면 어떻게 MSA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근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도 MSA 어떤 기술을 써서 이렇게 하고 뭐 장애 처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약간 그런 느낌들, MSA 보면 일단 분산 환경이고 요렇게 배포돼서 서로 통신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보기 위해서 실제 있는 그 표준 프레임워크 템플릿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좀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MSA를 떠올렸을 때 MSA는 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다라는 그런 간단한 이미지를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뒤에서 잠깐 이 앞에 발표하신 분 얘기를 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스포츠나 그런 걸 보면 뭐 골프라든가 농구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굉장히 잘하는 프로페셔널 그걸 보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간단하게 공을 가지고 다른 선수를 제쳐서 골대에 넣으면 끝나는 거죠. IT적으로는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개발해서 서버에 배포해서 사용자가 보게 하면 되는 거죠. 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복잡한 얘기보다는 간단하게 개발해서 소스 코드로 뭐 컴파일해서 빌드해가지고 서버에 배포해서 그냥 볼 거야. 어떻게. 그래서 모노릭은 어떻게 보는 거고 MS는 어떻게 보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팻자르라는 게 하나 있고 와르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바에서 배포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기 나오는 뭐 팻자르나 와르나 이것들은 그 각각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꼭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나요? 그냥 그냥 개발해 가지고 클래스 파일이나 그냥 소스 코드 바로 배포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저도 개발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급할 때는 바로 배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바로 배포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많이 발생되냐면, 물론 예전에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형상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급하니까 요것만 바꿔가지고 바로 배포해야지. 배포해서 현재 운영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요. 그럼 개발 시스템도 반영해야 되고 형상 관리도 반영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파일에 묶어가지고 통배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걸 한 파일로 묶어서 배포하려고 하면 대부분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뭐 데브옵스라든가 배포 툴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딱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파일을 하나씩 묶어서 배포하고 있는 방식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팻자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MSA 중점의 스프링 부트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지금
최신 버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프링 부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은 딱 똑같습니다. 일단 이름이 다르고요. 자르, 와르. 영어 그 뒤에 확장자가 다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르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부트로 해서 자르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어떻게 배포하느냐? 자르 파일 자체는 원래 외부로 배포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는 방식이라 보다는 예전에는 자바 자체를 무슨 라이브러리나 그런 거로 배포할 때 많이 썼는데 이게 스프링 부트가 오면서 그 자르 파일로 배포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배포하면서 뭐 메이블이나 그래들 같은 빌드 도구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와르 같은 경우에는 와르 파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 어플리케이션 아카이브죠.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약간 표준 같은 그런 특별한 형식입니다. 그 형식에서 이 와르가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죠. 와스에다 배포를 하고 그 와르에서 배포하면 이 파일들이 자동적으로 풀리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 자체도 아까 전에 앞선 발표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용어도 굉장히 좀 찾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뭐 여기저기 블로그를 봐도 무슨 위키를 봐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챗 GPT를 찾아서 쳐봤습니다. 자르란 어떤 거예요? 와르란 어떤 거예요? 그 관련된 내용을 뽑아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AI나 그런 거 활용할 때 가장 큰 이슈들이 그거잖아요. 얘네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내용을 보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예제 중에 하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모노릭, 하나의 서버죠. 모노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MSA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노릭 서버와 MSA는 과연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노릭이 좋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나쁘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좋고 모노릭이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뭐든지 잘 만든 것들이 다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노리스의 장점은 한 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죠. 하나니까. 그리고 배포도 간단하고 확장도 간단합니다. 한 통이거든요. 단점은 개발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왜 저하되냐면 점점 한 통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10년이 되고 20년 된 시스템들은 굉장히 커져서 분석 자체가 힘듭니다.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오래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배포가 힘듭니다. 뭐 하나 배포하려면 뭐 하나 수정하려면 뭐가 고장나서 왜 고장났는지 잘 모르겠고 그 수정하다 보면 이거 수정하려면 저게 고장나고 저게 수정하면 저게 고장나고 그리고 대부분 오래된 시스템들은 개발자도 계속 변합니다. 한 업체가 모든 공공기관 다 유지보수할 수 없듯이 유지보수도 업체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업체들이 바뀐다는 건 사람도 계속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스템은 계속 발전되어 있고 내가 짜지 않는 코드를 내는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그게 시스템 점점 커지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도 어렵고요. 그리고 예전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힘듭니다. 근데 MSA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이게 굉장히 많이 쪼개놨기 때문에 크고 뭐 복잡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배포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개의 시스템을 쪼개놔서 굉장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해하기 되게 편해요. 모든 뭐 로그인 시스템 하나 짜면 로그인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서비스라는 게 A 서비스면 A 서비스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A 서비스가 장애나도 B나 C 서비스는 문제 없도록 그런 식으로 MSA를 대부분 구성하기 때문에 장애가 나도 다른 장애 전파죠. 이 시스템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다 전파가 되는 부분이 없는데 너무 적은데 모노리스 같은 경우는 하나가 장애 나면 전체 다 장애 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기술 스택에 대한 유연성 이거는 뭐 폴리글라시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A 서비스는 나 뭐 자바를 만들 거야, 뭐 B 서비스는 누비를 만들 거야, 뭐 C 서비스는 러스트 만들 거야. 다양한 언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장점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단점이라고도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서비스가 많아졌다는 건 어떤 의미를 하냐면 각각 서비스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A 서비스는 A 서비스 팀이 있어야 되고 B 서비스는 B 서비스 팀이 있어야 됩니다. 각각 팀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도 되죠. 하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몇 명의 특정 개발자들이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개발하거나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 개의 언어를 한 번에 다 습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 개의 다양성이 있다는 건 좋지만 그 다양성은 되게 약간 한정적으로 다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단점을 보시면 일단 분산 환경입니다. 분산 환경은 일단 복잡하죠.
이 왜 복잡하다 그러냐면 일단 모든 분산 환경 자체는 서로 간의 통신이 API나 그 웹 통신을 하거나 API 통신이나 통신을 하는 거에 트랜잭션. 그러니까 하나가 장애되면 그 A 서비스에서 그 관련된 뭐 DB 인서트라고 B 서비스에 DB 인서트 했는데 B 서비스에 에러가 났어요. 그럼 A 서비스도 같이 롤백, A 서비스도 같이 원래 있었던 걸 다시 뒤집어 엎어서 원래 걸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트랜지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예전에는 DB 한 통이었기 때문에 DB가 대부분 다 담당을 했는데 이제 MSA로 넘어가면서 그런 DB가 담당했던 트랜지션이나 그런 기술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이관시켜 주거든요. 우리는 DB는 뭐 간단하게 우리는 입력 저장만 할 거야. 트랜지션은 어플리케이션 알아서 해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잡한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화면도 왼쪽에는 하나고요. 오른쪽은 서비스들이 벌써 한 서너 개가 있잖아요. 그 서너 개가 있다면 그만큼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메모리가 코어를 많이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굉장히 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표준 프레임워크 템플릿을 보면은 아까 전에 전임 그 발표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표준 프레임워크의 4.2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왔습니다. 그 발전이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템플릿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공통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의 템플릿들도 그 아까 전에 아까 전에도 뭐 리넥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기존에 있던 우리는 뭐 간단히 뭐 자바, 제이스피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발전하고 있는 그 템플릿을 통해서 우리가 모노릭은 이렇게 배포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새로 만드는 템플릿은 이렇게 배포하는 거라는 배포 중심으로 봐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한 것은 그 심플 홈페이지라는 템플릿인데 똑같은 템플릿 가지고 모노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랑 프론트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같은 서비스 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어떻게 다르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화면이 이런 거고요. 그냥 단순 홈페이지에서 뭐 메인 페이지 있고 사용자 관리 있고 공지 관리, 게시판 간단한 CRUD 되는 그런 간단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그냥 모노릭입니다. 모노릭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소스 코드를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 하나씩 설명한다고 큰 의미는 없을 거고 간단하게 느낌적 의미로 보는 겁니다. 자, 소스가 있을 거고요. 그 소스를 컴파일해서 목적 파일을 만든다. 컴파일하고 그다음 와르 파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와르 파일을 만들어서 와스에 배포를 합니다. 여기 와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뭐 통깨, 웹노지, 제우스 등등등 있지만 대부분은 상용 와스 쓰죠. 상용 와스 쓰는 건 뭐 유지 보수라든가 기술 지원을 좀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르 파일 안에는 뭐 JSP, jQuery, 그다음에 JSP, jQuery 약간 프론트 단위죠. 화면 단위죠. 화면 단위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 그다음 자바에는 클래스 파일들이 이렇게 다 뭉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게 진짜로 여기 보시는 게 제가 표준 프레임워크 깃허브에 가서 이 소스를 받아가지고 직접 이게 컴파일해서 실제로 이걸 캡처한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실제 소스 코드고요. 소스 코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컴파일 과정입니다. 컴파일하면은 이런 식으로 컴파일을 하게 되겠고요. 컴파일하고 나서 이렇게 와르 파일 보시면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게 하나의 와르 파일이지만 이 와르 파일은 왼쪽에 보시는 약간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긴 한데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와르 파일이 여러 개 클래스하고 JSP와 그런 파일들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와르 파일을 묶어주면 이 와르 파일을 와스에 배포해가지고 실제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작하는 맛을 보시면 이게 로그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그인하는 부분을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열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호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 맨 왼쪽에 있는 부분에 뭐 8081에 여기에 UAT UI에서 이가보 로그인 USR.2를 호출합니다. 처음에 로그인할 호출할 때 이 왼쪽 페이지가 오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그 아래 있는 HTTP에서 액션 로그인.2.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할 때 그 로그인을 클릭하면 액션 로그인.2를 호출합니다. 이 호출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모두 같은 화면, 같은 서버 안에서 같은 메모리죠. 같은 서버에서 메모리 올려놓고 서로 간에 그 안에서 통신을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통신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노릭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한 다음에 안에서 서로 통신하는 거구나. 되게 간단하다, 단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SA 심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단순한 그 분리 방법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전 회사에서 클라우드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 클라우드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존에 했던 이거 똑같습니다. 레거시가 있었고요. 그 한 통이죠. 한 통이 있던 거 그거를 두 개로 분리했습니다. 분리할 때도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단순하게 분리했죠. 이게 시작이죠. 예, 이런 식으로 같은 아까 전에 보던 동일한 소스를 가지고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분리했습니다. 약간 이제 분리하면 약간 다른 거는 이제 기존에 했던 건 JSP였지만 요거는 리액트로 변경했고요. 그 백엔드는 똑같이 전에는 스프링이었다가 이건 스프링 부트로 바꾼 겁니다. 근데 기존에 그러니까 환경은 약간 바뀌었지만 기존에 했던 로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프론트엔드 빌드하는 그 순서, 오른쪽에는 백엔드 빌드하는 순서. 백엔드는 빌드하는 순서가 똑같죠. 소스, 그다음에 컴파일, 자르. 이제 아까 보시면 아까 전에 와르 파일이었는데 이번 자르 파일이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는 그 와스가 들어왔는데 여기 인베이디드 와스라고 돼 있어서 그 자르 파일 안에 그 와스라는 그런 라이브러리, 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내장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 들어가고, 이제 왼쪽에 있는 프론트엔드 기술은 이제 리렉트라는 기술을 여기서 썼기 때문에, 일단 노드.js라는 이런 그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런타임 환경에 띄운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서 만든 그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배포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플리케이션이 두 개 뜨는 거잖아요.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하나,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하나. 이걸 서로 API 통신하는 거죠. 뭐 HTTP 통신할 수도 있고, 속 통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신할 수 있지만 여기는 대부분 API, HTTP 통신으로, RESTful 통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엔드를 보시면 백엔드는 아까랑 거의 동일하고요. 아까 동일하지만 좀 다른 부분은 이 스프링 부트다.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를 받아놓고 여기 이제 메이븐으로 빌드한 건데, 메이븐으로 빌드해서 컴파일한 다음에 이제 자르 파일을 만들었죠. 여기서 자르 파일 보시면 아까 전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인베이디드 와스에서 통캣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프링 부트로 넘어가면서 와스로 담당하는 부분들을 예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우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 상용 와스들을 많이 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프링 부트 기반의 자르 파일로 넘어가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상용 와스보다는 오픈 소스 위주로 통캣이라든가 다른 여러 오픈 소스 위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링에서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자르 파일을 만든다는 건 이걸 그대로 그냥 이거 자르 파일 만들어서 그냥 자바 안에서 자르해가지고 실행하는 것보다는 이걸 컨테이너화 시키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컨테이너화 시켜서 클라우드에 배포하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는 상용 와스 쓰다가 이제는 오픈소스 와스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자르 파일도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파일 있고 라이브러리 있고, 여기 나오는 게 맨 처음에 설명드린 팻 자르라고 돼 있었죠. 그런 용어처럼 자르 파일 안에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넣어서 이 자르 파일 하나만 가지고 동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완전 환경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JSP로 가져가서 그거를 클래스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서블리 환경에 올려서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리액트 같은 경우는 왼쪽 보시면 소스를 받아서 npm 인스톨이라는 걸 합니다. 얘는 소스 npm 이제 모듈 같은 거 여러 가지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도 약간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에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라이브러리 모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선언을 해놓고요. 그 선언을 쫙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프론트 엔드가 백엔드보다 컴파일하는 속도가 더 느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디펜던시가 어느 정도 다 정립이 돼 있고, 기존에 쓰는 게 컴파일하거나 디펜던시 라이브를 바꿀 때 어느 정도 금방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 프론트엔드 빌드하려고 npm 인스톨하고 그런 거 하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들었는데, 프론트엔드를 리렉트나 뷰 그런 기술로 해가지고 이런 비슷하게 npm 인스톨에 그런 걸 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점점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빌드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엄청 덩치가 커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 리렉트라든가 뷰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npm 인스톨이나 이런 걸 하시려고 그러면 프론트엔드도 하나의 통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 개 좀 쪼개서
그런 거 빌드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빌드 자체가 더 오래 걸리면 빌드하는데 뭐 한두 시간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예,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간단한 모드를 받고 그 왼쪽처럼 이렇게 npm run 빌드하면 요거 빌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게 서버 as 뭘 빌드하면 이게 그 기존에 빌드된 걸 띄우는 거거든요. 그 띄우게 되면 과연 이 빌드된 모습, 아까 전에 와르 파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와르 파일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보이냐면 왼쪽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CSS, JS 파일이 몇 개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이 복잡한 자바스크립트와 CSS를 하나로 합쳐주는 거죠. 몇 개의 파일로 합쳐가지고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쳐지면 배포도 훨씬 빠르고요. 용량도 확 줄죠. 용량이 준다는 건 굉장히 뭐든지 그 성능이나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일단 용량 자체가 커지면 뭐 전송하기 힘들고 배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줄어드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 기술들이 이 표준 프레임워크 템플릿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실제 이렇게 띄워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도 아까 화면이 약간 다른데 로직은 이게 화면 모양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거든요. 로그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개발자 도구를 떼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를 보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뭐 OS 뭐 로그인 -JWT 요게 화면이 띄우는 게 프론트 엔드에서 뜨는 거죠. 그리고 요걸 클릭해서 화면을 API 호출하면 메인 페이지 API.2 요거는 백엔드에서 호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받아서 백엔드를 호출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각 어플리케이션 두 개가 화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뒤에 있는 백엔드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화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맨 위에 있는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그 정보를 백엔드에서 보내서 그 백엔드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시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뿌려지는 것처럼 서로 상호간에 통신을 하고 있다. HTTP 통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분산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그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MSA 템플릿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죠. 스프링 클라우드 쪽에 많은 기술을 써가지고 이게 MSA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 기본적인 표준 화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템플릿이고 요게 실제 MSA 그 템플릿을 다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어드민하고 포탈이라는 게 있고요. 백엔드는 뭐 유저 서비스부터 유저 서비스, 포탈, 백엔드, 뭐 API 게이트 여러 가지의 기능들로 나눠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보시면 앞선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빌드하는 건 거의 동일합니다. 각각 어플리케이션 빌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서버에 배포를 할 거고요. 배포를 할 때 그냥 서버에다가 뭐 와스 안에 배포를 하느냐, 자르 파일로 그냥 띄우느냐,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뭐 클라우드 쪽에 배포하느냐, 그거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배포를 한다는 거죠. 배포를 하면 사용자가 프론트엔드로 들어와서 뭔가 로그인을 시도할 때 뭐 API 게이트 할 텐데 어딜 통해든 사용자가 화면을 통해서 클릭할 때 HTTP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호출을 하겠죠. 그 안에는 어떤 기술을 써든 간단하게 호출하고 다시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결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축구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을 갖고 있는 그 축구 선수가 다른 상대 팀을 통해서 골대를 향해 골을 던진다. 그런 동일한 거죠. 사용자가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에다 클릭을 하면 그 정보를 백엔드로 갖다가 그 정보를 백엔드로 받아서 다시 화면에 뿌려준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MSA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기술들이 있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분산 환경이다. 그 분산 환경을 어떻게 만든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화면 그 모노딕은 한 통으로 그냥 같이 만드는 거고 아까 보여드린 MSA처럼 프론트엔드, 백엔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엔드는 간단한 대부분 저런 식으로 빌드를 해가지고 노드로 그냥 띄워주는 거고 백엔드는 자르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자르 파일 하나를 띄운다. 그리고 서로 통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사항이라고 적어놨는데 MSA에 나오는 항상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다시 말씀드린 강조하는 부분들 MSA가 과연 좋으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게 내가 가장 나에게 맞는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복잡성이고요. 위에 쪽에 있는 게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으면 모노릭이 훨씬 좋겠죠. 단순하니까요. 근데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면 MSA가 좋겠죠. 복잡하니까. 그래서 내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단순하냐 그런 걸 적절히 따라서 모든 걸 다 MSA로 나는 우리 시스템이 하나였는데 우리 시스템을 20개로 쪼갰어. 우리 완벽한 MSA야.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쪼개면 좋은지 아니면 너무 처음에는 우리는 모노릭에 있다가 MSA로 다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해도 처음에는 여러 개로 바꾸는 것보다는 하나씩 단계별로 나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성숙도 모델이라고 돼 있긴 한데 이 모델만큼 우리는 성숙도가 낮아서 나쁜 시스템이야 그런 건 없습니다. 내 시스템이 어느 정도에 맞는지 그래서 내 어플리케이션은 모노릭이야 우리 모노릭이라서 MSA보다는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별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내가 맞는 시스템에 맞춰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대국민 서비스인데 사용자가 부하가 엄청나요. 특정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엄청 접속해요. 이 부하를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앞을 시스템을 쪼개야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사용자 별로 없어요. 거의 안 써요. 이거 뭐 장애도 없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굳이 쪼개낼 생각은 굳이 이렇게 나눠놔야 되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도 모델을 보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서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 모노릭이었으면 서비스를 좀 쪼개서 나눠보고 뭐 모니터링도 옛날에 인프라로 그냥 시스템 다 모니터링 했다면 그러면 지금은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 있는 모니터링 모델을 좀 써보든가 아니면 좀 더 발전해서 뭐 APM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뭐 그런 툴들을 써본다든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많이 하고 싶다. 그럼 모든 로그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보겠다는가. 뭐 그런 단계별로 이런 단계에 왔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단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나 뭐 인프라가 어느 정도로 성숙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 서로 좀 약간 어느 정도 맞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런 성숙도 모델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MSA나 클라우드나 그런 거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MSA가 좋다. 클라우드가 좋다. 그런 거보다는 내가 담당하는 시스템이 어디에 가장 맞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니까 무조건 전환하래. 뭐 어쩔 수 없이 전환해야 된다. 물론 장점이 많겠죠. 하지만 장점만큼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오늘 MSA 그냥 뭐 10개씩 쪼개시면 되지.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우리 MSA 만들면 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차근차근 우리는 모노릭이 있으니까 이제는 프론트 백엔드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뭐 백엔드 2개, 3개 더 나눠보고 아니 프론트도 하나였으니까 2개로 더 나눠보고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더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만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